한국의 소리, 한국 악기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 한국의 전통 악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1914년 호른보스텔과 작스가 시도한 악기 분류법을 활용해서 한국의 전통 악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사를 마이용이라는 분이 인도의 악기 분류법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악기 분류법을 고안을 해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호른보스텔과 작스가 새롭게 악기 분류법 체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분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명악기, 두 번째 망명악기, 세 번째 현명악기, 네 번째 기명악기, 다섯 번째 전명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명악기는 모물림 악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악기 자체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고요. 망명악기는 악기 울림통에 부착되어 있는 막을 울려서 내는 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울림 악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현명악기는 현을 울려서 진동시키는 악기라는 뜻으로 현울림 악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명악기는 공기진동 악기입니다. 대부분 관악기들이 공기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기울림 악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전명악기가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일렉트릭한 그런 악기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전기 증폭 장치를 활용을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이 많이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명악기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분류체계법에 구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명악기는 다른 말로 몸울림 악기라고 했고, 또 몸진동 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로는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징, 꽹가리, 자바라, 재금, 박, 축, 부, 목탕, 목어, 범종, 운판, 요령, 경쇠, 정주, 태징, 광쇠, 물장구, 허벅, 태왁. 제시된 도판을 한번 보시면 A부터 H까지 있는데요. A는 찍기입니다. 악기의 소리를 내는 타악기가 소리내는 방식 중에 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찍는다는 것이죠. 찍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 찍히기입니다. 찍혀도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럼 찍어서 찍는 것이 소리가 나는 거고, 찍혀서 찍히는 것이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는 흔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는 부딪히는 겁니다. F는 마찰하는 것이고요. G는 비비는 것입니다. H는 튕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작들을 통해서 몸체에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명악기의 소리내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이 밑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제시를 했는데, 자바라 보십시오. 자바라는 두 개를 부딪혀서 소리내는 것이죠. 그리고 목탁이 있습니다. 목탁은 채로 칩니다. 그런데 찍히는 부분이 울리는 것이죠. 다음에 목어입니다. 목어는 사찰에서 사용되는 악기인데요. 이 물고기처럼 생긴 그런 몸체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채를 넣어서 치는 타악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장구가 있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 바가지를 띄워서 그 위를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허벅은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도구인데, 그 자체에 채를 가지고 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타악기, 자신의 몸체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체명악기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악기의 대표적인 편종이나 편경, 특종, 특경, 이런 악기들이 다 체명악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망명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명악기는 막울림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진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제시한 도판을 보면 A부터 D까지는 어떻게 막을 고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그 위에다 대기도 하고, 어떤 고정하는 핀이라든지 못을 가지고 혹은 꽂거나 박거나 해서 고정을 시키는데, D 같은 경우는 양면을 활용을 해서 양면의 북을 끈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양면을 끈으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 전 세계의 그런 유사한 악기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그 어떻게 끈을 묶는지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1번은 V자 형태를 띠고 있죠. 2번은 W자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3번은 X자로 교차가 되어 있고 4번은 Y자로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5번은 그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망명악기는 가죽이 있어서 치는 북류의 악기들은 대부분 다 이 망명악기에 해당되고 장고, 좌고, 진고, 절고, 노고, 노도, 용고, 풍물복, 소리복, 소고, 법고, 울복, 살장구, 못방구. 못방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복인 소고를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법구, 법고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고는 Y자 형태로 지금 그 양면에 가죽들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명악기입니다. 전 세계 현명악기의 형태가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리라 형태고요. 세 번째는 하프 형태고 네 번째는 루트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더 형태인데 우리가 대부분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악기들은 지더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류가야금이나 산조가야금, 거문고 같은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도판에서 볼 수 있는 5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해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활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아쟁, 산조아쟁 다 마찬가지로 지더류의 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악기들을 소리내는 방식이 아래처럼 5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뜯거나 튕기거나 그리고 활로 마찰을 하거나 채로 치거나 바람의 진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풍류가야금 같은 경우는 A, B가 다 해당되겠죠. 튕기거나 뜯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해금이나 아쟁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활로 문질러서 소리내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양금이라고 하는 악기. 사실은 양금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유입된 악기거든요. 양금 같은 경우는 서양의 덜시머에서 유래된 악기인데 주로 채로 쳐서 소리를 냅니다. 기명악기가 있습니다. 기명악기는 공기진동악기, 공기울림악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금, 산조대금, 소금, 향피리, 당피리, 새피리, 단소, 세납, 퉁소, 소지, 적훈, 생황, 쌍피리, 나발, 나각, 고동 같은 그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소리내는 방식을 한번 보면 관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관을 치고 삼아서 소리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휘슬 타입이라 그래서 공기를 넣으면 자체적으로 A 같은 경우는 자기 입으로 그 공기의 나감과 들어감, 관에 공기가 나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그 들어간 공기가 관의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 B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휘슬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C는 리드가 그 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싱글 리드 악기고요. 호스 악기가 되는 거고 D는 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겹서입니다. 그러니까 C가 클라리넷 같은 악기라고 한다면 D는 오보에 같은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프리 리드입니다. 프리 리드는 자유 리드가 되는 거고 사실은 생황 같은 경우가 바가지 안에 대나무 관대가 꽂혀 있어가지고 그 대나무 관대 맨 아래에 리드가 있죠. 그래서 바가지에다가 넣은 공기가 그 리드를 진동시키는 그런 형태의 악기가 E와 같고 서양에는 하모니카 같은 악기의 소리내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F는 우리가 잘 아는 트럼펫 같은 것이죠. 그래서 리드가 자기의 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는 것이고요. G 같은 경우는 공기가 판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판의 진동이 공기 진동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기명악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명악기는 대부분 그 A에 해당되는 그런 방식과 필이나 태평소 같은 경우가 D, 더블 리드, 겹서의 그런 소리내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판에 보이는 띵각인데요. 비산농악에서 연주하는 일종의 대각 형태의 악기입니다. 관악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명악기가 있습니다. 이 전명악기로는 전자가야금이나 전자거문고, 전자해금 등이 있는데요. 사실 그 전기장치가 발달하면서
소리를 증폭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증폭된 소리를 변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음색 그리고 음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야금이나 거문고, 그 다음에 해금 등의 증폭기를 붙여서, 사실 우리나라의 악기의 문제점이 음량이 크지 않다는 것인데,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이런 악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악기 분류 체계는 호른보스텔과 작스가 구성한 악기 분류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한국의 전통 악기를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악기 분류법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호른보스텔과 작스의 분류법보다는 간단하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세 가지 분류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고악기라고 해서 따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악기에는 단소, 저대, 피리, 세납이 분류되어 있고요. 현악기로는 가야금, 양금, 옥류금, 해금, 어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악기에는 장구부, 꽹과리, 징, 바라가 있고요. 고악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너무나 다양한 악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악기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옥류금이고 하나가 어음금입니다. 옥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1970년대에 북한에서 세워서 연주하는 와공후를 가야금처럼 눕혀놓고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한 악기입니다. 이 사다리꼴의 울림통에는 피아노 선하고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33개의 현이 있고요. 변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7개의 페달을 활용해서 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그 조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연주가 가능한 악기이고요. 어음금은 1962년에 김정일이 친히 만든 민족악기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악기고요. 주로 우리가 우쿨렐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악기로 알고 있고요.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한국의 전통악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전통악기들이 어떠한 악기들이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세종실록과 악학계범, 증보문헌을 통해서 쓰임에 따른 분류, 발음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른보스텔과 작스의 음악 악기 분류법을 통한 전통악기 분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악기는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전통 음악에 활용되면서 다양한 색채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전통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대략의 규모를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악기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고 어떻게 연주되는지 실제 영상을 통해서 혹은 실제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악기를 접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악기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한국 전통악기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저 스스로 영광이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국 전통악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